마동석도 따라 추고 이상희도 따라 추고 심지어 삼성전자 임원까지 신제품 발표회에서 이 춤을 따라 췄다는데요. 요즘 SNS를 켜면 이 얼굴을 안 보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춤의 주인공에게는 별명이 2개나 붙었는데 얼마 전까지는 북부대공이었다가 이번엔 또 남부대공이 됐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아직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화려한 무대 위의 남자가 사실은 데뷔 전 연습생 시절엔 너무 순수하고 수줍어서 과연 아이돌을 잘 해낼 수 있을지조차 걱정된다는 말을 직접 들었던 인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이 놀라운 반전서사. 오늘 하루 뉴스에서 에이티즈 산이라는 인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꼼꼼하게 제대로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남겨주시는 댓글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산이 처음 이런 별명을 얻은 건 지난해였습니다. 2024년 11월 아이스 온 마이티스 활동 당시 정장을 차려입고 선보인 파워풀한 안무가 온라인에서 크게 화제를 모았는데 여기서 붙은 별명이 바로 북부대공이었습니다. 웹소설 로맨스 판타지 세계관 속에 북쪽 영지를 다스리는 대공을 뜻하는 신조어였는데 산에 차갑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와 딱 맞아떨어졌던 거죠. 그러다 올해 6월 발매한 14번째 미니 앨범 골든 아워 파트 5의 타이틀곡 배드에서 또 한 번 사고를 쳤습니다. 밀고 당기는 감정선을 경쾌하게 풀어낸 브라질리언 펑크 장르에 맞춰 후렴 부분에서 가슴을 튕기는 안무를 선보였는데 이 구간이 온라인에서 다죽자 파트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순식간에 숏폼 플랫폼을 장악했습니다. 이 다죽자 파트는 단순히 안무 동작이 화려해서 화제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힘을 줄 때와 뺄 때를 자유롭게 오가는 완급 조절의 산 특유의 표정 연기까지 더해지면서 다른 챌린지와는 차원이 다른 몰입감을 만들어냈다는 평가가 이어졌는데요. 처음 보는 사람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이번엔 그을린 피부에 남미풍 리듬까지 더해지면서 남부대공이라는 새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배우 마동석과 이상희, 개그맨 이선미는 물론 삼성전자, 노태문 DX 부문장 사장까지 신제품 공개 행사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춤을 그대로 선보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대와 어깨를 가리지 않는 놀이 문화가 됐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건 배드가 발매되자마자 곧바로 화제가 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앨범은 발매 직후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곧바로 1위에 오르며 뜨거운 글로벌 인기를 입증했지만 정작 국내에서 대중적으로 주목받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는데요. 그 뒤늦은 입소문에 불을 지핀 게 바로 산의 무대 영상과 챌린지였습니다. 산의 퍼포먼스를 처음 접한 사람들의 감탄 섞인 반응 영상부터 각종 패러디와 리액션 콘텐츠까지 온라인에 잇따라 쏟아졌는데요. 반응의 범위도 기존 팬덤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성 팬은 물론 남성 이용자들까지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화제성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배드는 유튜브 뮤직 주간 차트에서 그룹 자체 최고 성적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국민적인 밈의 주인공이 된 산에게는 아무도 몰랐던 과거가 하나 있습니다. 에이티즈의 총괄 프로듀서인 이든이 연습생 시절 산을 보고 남긴 말이 있는데요. 너무 바르고 너무 수동적이고 순수하고 열심히만 해서 이렇게 수줍은 아이가 아이돌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됐다는 겁니다. 지금의 짐승돌 이미지와는 완전히 상반된 평가였던 거죠. 산의 이런 여린 면모는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성격이기도 합니다. 눈물이 별로 없는 편인데도 유독 할아버지 할머니만 뵈면 눈물이 난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조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크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년 시절은 꽤 엄격했던 편입니다. 아버지가 태권도 관장이셨던 덕분에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꾸준히 배웠고 그 영향으로 예의범절이 몸에 배어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초등학교 시절엔 학생회장까지 지냈을 정도로 반듯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자랐지만 정작 데뷔 준비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서바이벌 프로그램 믹스나인에도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데요. 화려한 무대와는 거리가 먼 힘든 오디션 과정을 이미 한 차례 겪어본 뒤에야 지금의 자리에 오른 셈입니다. 연습생 시절 흑역사도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 무대를 커버하려다 결국 서지 못하게 되면서 크게 좌절했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태권도로 다져진 몸이었지만 정작 춤은 연습생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아예 몰라서 기본기부터 하나하나 새로 배워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기부터 다시 시작한 산이 데뷔 이후에는 2020 MAMA 무대에서 다른 팀과의 콜라보레이션 무대에 에이티즈 대표로 나설 만큼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그룹에서 리드보컬 겸 메인 댄서를 겸하고 있는데요. 에이티즈는 포지션의 의미가 크지 않을 정도로 멤버 전원의 실력이 고르게 뛰어난 팀입니다. 그런 팀 안에서도 산은 노력을 통한 성장을 멤버들에게서
직접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걱정스럽던 연습생이 대표 자리에까지 서게 된 셈이니까요. 실제로 산은 데뷔 초부터 마른 몸매가 콤플렉스였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태권도로 다져진 몸이었지만 화려한 무대 위에서 더 강렬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산이 선택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몸을 만드는 피나는 노력이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운동을 반복하면서 지금은 근육량이라는 애칭까지 얻을 정도로 탄탄한 몸을 완성했는데요. 마른 몸이 콤플렉스였던 연습생이 이제는 다부진 몸으로도 화제를 모으는 아티스트가 됐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데뷔 초 마른 몸매였던 산의 과거 사진과 지금의 탄탄한 몸을 나란히 비교하는 게시물이 꾸준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팬들 사이에서는 그를 인생 롤모델로 삼았다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로 노력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실력은 산이버펑크, 산미홈 같은 수식어로도 이어졌습니다. 사이버펑크의 도입부나 테이크 미 홈 무대에서 브릿지 댄스를 자주 맡을 정도로 동작이 크고 춤선이 좋은 멤버로 자리 잡았는데요. 태권도로 다져진 탄탄한 몸과 후천적으로 갈고 닦은 춤 실력이 만나 지금의 산을 완성한 셈입니다. 특히 코어 힘과 골반 유연성, 허리 힘이 좋기로 유명한데 원더랜드 후반부에서 허리 힘만으로 몸을 젖혔다가 다시 올라오는 안무를 수월하게 소화해내는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태권도로 다져진 기초 체력이 지금의 퍼포먼스 완성도로 그대로 이어진 셈이죠. 산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들었던 말들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였죠. 결과로 증명하고 싶다는 마음과 스스로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하자는 각오로 하루하루 연습에 임했다고도 담담하게 돌아봤습니다. 실제로 산은 곡의 감정을 잘 전달하기 위해 동작 하나하나에 신경을 기울이는 편이라며 그런 노력들을 알아봐 주신 것 같아 정말 감사했다는 소감도 함께 전했는데요. 화려해 보이는 무대 뒤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반복 연습이 쌓여 있었는지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산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배드의 인기에 대해서도 솔직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보내주시는 관심이 큰 만큼 더 좋은 무대와 퍼포먼스를 보여드려야겠다는 책임감도 함께 느끼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인기에 취하기보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좋은 에너지를 전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산은 원래 자존감이 낮은 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멤버들과 팬들이 자신이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까지도 좋아해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완벽해서 사랑받은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으면서 변한 겁니다. 무대 위에서는 날카롭고 파워풀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산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겁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공포영화와 벌레를 유독 무서워하는데 공포영화를 볼 때는 소리를 지르기보다 혼자 조용히 쭈그러든다고 하니 반전 매력이 하나 더 있는 셈입니다. 화려한 무대 위 캐릭터와 실제 성격 사이의 온도차가 큰 멤버라는 게 산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강렬한 콘셉트를 완벽하게 소화하다가도 카메라만 꺼지면 수줍고 다정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하니 이 갭 차이에 반하는 팬들이 늘어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의외의 꿈도 하나 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싶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무대 위에서는 짐승돌로 불리는 그가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또 다른 색다른 매력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타자 속도가 유난히 빠른 것도 의외의 재능 중 하나입니다. 최근 한 라이브 방송에서 분당 642타를 찍었다고 밝혔는데 평소에도 평균 500타 정도는 나온다고 하니 무대 위 파워풀한 이미지와는 또 다른 섬세함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의외의 재능도 있습니다. 에이티즈에는 외국인 멤버나 교포 멤버가 따로 없는데 그 안에서 산이 외국어 담당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어는 홍준과 함께 대화를 이끄는 편이고 일본어는 라디오 방송에서 통역 없이도 매끄러운 회화 실력을 보여줄 정도라고 합니다. 데뷔 초창기 방송에서 자음 모음을 더듬더듬 배우던 모습을 지켜본 팬들 입장에서는 놀라운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외에서는 이렇게 인기인 에이티즈가 정작 국내 음원 차트에서는 좀처럼 상위권에 들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오랫동안 남아있었습니다. 해외 팬덤은 탄탄한데 국내 대중성은 아쉽다는 평가가 오랫동안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건데요. 발매하는 음반마다 발매 첫 주에만 수십만 장에서 100만 장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면서도 정작 음원 순위에서는 이름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배드 챌린지 하나로 이 오래된 숙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산의 영상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 이 멤버는 누구냐는 궁금증에서 출발해 배드라는 곡을 찾아 듣고 나아가 에이티즈의 다른 무대까지 시청하게 됐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멤버 한 명의 매력이 곡의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그게 다시 팀 전체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결국 지금의 산을 만든 건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던 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권도로 다져진 몸이었지만 춤은 몰랐고 마른 몸이 콤플렉스였지만 근육을 만들었고 걱정된다는 말을 들었던 순수하고 수줍은 연습생이 이제는 그룹의 대중성까지 끌어올리는 핵심 멤버로 성장했으니까요.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고 이제야 국내에서도 뒤늦게 대중성을 잡아가고 있는 에이티즈. 그리고 연습생 시절 걱정 어린 시선을 받았지만 결국 피나는 노력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완성해낸 사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부대공에서 남부대공까지 화려한 별명 뒤에 숨겨진 이런 노력의 서사를 알고 나니 사내 무대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사내 어떤 매력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가 전하는 재밌는 소식,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하루뉴스